안녕하세요. G뉴스입니다. 김건희 논란 총정리 1편에서 3편까지 합본입니다. 편은 후보자 시절에 제기된 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즉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의 시작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등장하던 2021년 대선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자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이력과 행적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먼저 논란의 핵심이 된 건 바로 학력과 경력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러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이력서의 내용들이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났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기재된 이력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석사가 정확한 표기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과 입학 기준, 수업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를 일반 경영학 석사로 표기하면서 마치 순수 학문 중심의 석사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국민대학교 박사 과정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력서에는 BK21 사업 참여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해당 사업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책 연구 사업에 허위 참여 이력을 기재한 셈이 되어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력 부분에서도 과장은 계속됐습니다. 예를 들어 교생 실습을 정식 근무로 강사를 정교사로 표기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한림성심대학교와 한림대학교를 혼동하거나 실제로는 시간 강사로 활동했지만 이를 부교수로 기재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등의 수상 이력은 실제 해당 대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본인이 작품을 출품한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시 경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력서에는 삼성미술관 기획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였고 기획전이라는 표현도 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력서 허위 기재 논란은 단순한 착오나 표현 문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결국 교육부의 감사와 야당 측 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민대에서 겸임교원으로 채용될 당시 면접 없이 허위 이력서를 바탕으로 임용이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용 취소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수상 및 전시 이력에 대한 과장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적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누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논란들이 정권 출범 이후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학력과 경력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의 중심에는 이력서 허위 기재에 따른 임용 문제, 미술 수상 경력 조작 의혹, 전시 이력 과장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커졌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겸임교원 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도 없이 허위 이력서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됐고 국민대 측의 임용 취소와 징계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는 공공교육기관의 신뢰 문제로 번지며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과 관련된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수상했다고 기재한 미술세계대상전 우수상,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등은 해당 대회 측 확인 결과 수상 사실이 없거나 수상자 명단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대회에는 김 여사의 출품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시 경력 논란도 컸습니다. 이력서에는 삼성미술관 기획전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분당의 삼성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일반 전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획전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는 문화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하나씩 확인되자
김 여사 측은 당시 관례상 통용되던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허위 기재가 다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고, 이는 도덕성과 정직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권 내부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쟁이라고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퍼스트레이디라는 위치에서 공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정권 초기에도 지속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 공직자 도덕성 문제와 직결되며 언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 보다 강제력 있는 수사로 이어지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근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이력 논란과 정권 출범 이후의 의혹 확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논란들이 법적 수사로 이어진 최근 상황, 특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와 같은 비선 인사 개입설, 명태균 전 후보자의 공천 개입 의혹, 고가의 귀금속 수수 및 신고 누락,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이 모든 의혹은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제거했고, 이에 따라 2025년 5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8월 6일 김건희 여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는 총 5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돼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후 조서 열람까지 포함하면 약 10시간 가까이 사무실에 머물렀고, 귀가 당시에도 입장 표명 없이 묵묵히 차량에 탑승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대 어느 영부인도 수사기관에 공식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고 장시간 조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8월 7일 곧바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권 운영의 투명성, 권력과의 거리 유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는 공적 책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수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와 권력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논란 일대기를 살펴봤습니다.